네, 그 얘기 계속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이분이 퇴임을 앞두고 5년 동안의 연설문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네, 바로 저 책입니다. 네, 이 책이 나온 시점이 2022년 3월 말입니다. 이때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긴 직후입니다. 그날에 나온 책 이름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책을 만드는데 관여한 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한 권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물었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씨발 소리 빼고 욕은 엄청나게 퍼부어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용히 사양하면 될 것을 왜 제가 그분이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의 욕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분노하고 호통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분께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래서 SNS에 쓴 글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아직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제목을 정한 것 자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아니, 그리고 이런 제목을 달다니, 이 현실인식이 이렇게 무딜 수가 있는가? 정무감각이 빵점 아닌가? 무례하고 가혹한 부적절한 제목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한 사람에게 휘둘리던 끝에 결국 차기 대통령 자리를 내주며 정권 교체까지 당했고, 기존의 국정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니,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목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책임이 매우 크신 분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내다니, 혹시 현실 인식에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예. 이미 대선 때도요, 문재인 정부와는 선을 긋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의 의미에 준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완전히 김용민이가 쓰레기가 됐어요. 예. 사실 전문가적인 정세가 필요합니까? 권력욕에 더해서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고 대선에 출마한 이런 사상 최악의 깡패 검사 윤석열이가 집권한 상황인데, 죄 없이 암흑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될 우리 국민들 여러분, 이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도 훨씬 전입니다. 이미 전 다 예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견하셨겠지. 이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해보지 않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책 제목이라니. 정말 정권을 잃어가지고 앞으로 고생길이 열린 국민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이런 제목의 책을 내가지고 약 올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의 할 짓입니까? 이게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이냐? 그렇죠. 조국 사태 이후로 이 권력은 윤석열이한테 넘어갔고 그 깡패 검사들한테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은 그냥 손가락만 빨다가 정권을 내줬어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깡패 검사 집단과 결탁한 수구 기득권 집단은 2019년 광복절 무렵에 어떠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본 소부장 대처, 여기에 야유를 보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야, 그때 조선일보는요, 무슨 요미우리 신문 한국어판인 줄 알았어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요, 이 미친 새끼들이. 저들에게 실컷 흔들려서 정권을 내줬는데, 그런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니. 어떻게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죠? 어떤 미친놈이 이런 제목을 달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최소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막아야지. 이 책이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니 실컷 흔들려 놓고 정권 내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고통 가중시키고 말이야. 그래 놓고 제가 그때도 했던 말입니다.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아마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부정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먹었어요. 욕먹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저라고 비판을 받지 못할 어떤 성역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제 비판이 그거는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문재인도 옳고 이재명도 옳다는 분,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부탁입니다.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재인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갖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아니 세상에 한번 망한 상품이 있으면은 그 상품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하고 새 상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옳고 이재명도 옳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재명 당선을 막았던 문재인인데 이것도 부정하지? 이것도 부정할 거야? 아이고 이 정알못들 진짜 이 정알못들 이런 인간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니 윤석열이한테 조리돌림 당하지요. 아이고 정말 망측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가 임명됐어요. 자,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도 뉴라이트 단체의 주역들이 됐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KBS가 이번에 광복절 기획으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고 하는데 이 이승만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승만 사실상 친일파지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가 이번에 광복절에 발맞춰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우극단의 역주행은 결국 친일 인사의 중용으로 이어졌고요. 네, 이래서 나라는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국론 갈등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 그분의 유해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또 얼마나 엄청난 또 가시적인 쇼를 했습니까? 근데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될 위기에 놓였고요. 계속해서 뉴라이트를 중용하는 정부의 발상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 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언사와 또 행동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광복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까? 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전두환 박정희도 지키려고 했던 그 올드라이트도 지키려고 했던 친일 반민족에 대한 응징. 물론 박정희 자체가 이제 친일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겉으로는 민족 정기를 주장하면서 친일 아니 일제 강점기 역사를 부정했던 지난날의 올드라이트 또 놀랄 이런 타락을 지금 뉴라이트가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 한 말씀 좀 해보세요. 한 말씀 하실 때 된 거 아닙니까? 왜 선거 때 잠깐 나타나가지고 부산 선거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는 조용히 계시나요? 어떻게 김경수 씨가 이번에 복권이 결정된 모양인데 김경수 씨 대통령 만드는 데는 일조하실 생각이신가? 아니 민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윤석열이가 왜 김경수 씨를 복권시키려고 할까요? 들어가서 이재명 이겨먹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잘 아시는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조한 비서관 출신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1국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박용진이 많이 컸네. 대권 주자였어. 당내에서 박용진 옹호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와 대권 주자가 됐어. 이와 관련해서 그 친문으로 통하는 민주당 고민정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상징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여야 대타협을 위한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정다운 얘기네요. 진짜 고민이 별로 없는 고민정의 고민정스러운 말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도 김경수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인데 성남FC와 유관하다고 검찰 수사받고 있는 그 김모 공무원 그분 이름도 김경수예요. 그분 직위해제나 풀어줘요. 우리 김동연 지사 쇼나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그냥 다 알만한 발연기로 그 이미지 높이려고 하지 말고 김경수 씨 지금 월 80만 원 받고 어디 딴 데 취업도 못하고요. 알바도 못하고
모금도 못하고 80만 원만 받고 지금 면벽 수행을 하고 있는데 죄 없는 그분을 좀 풀어주세요 좀. 김동연 씨, 그러고 나서 민주당 대권을 운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재명 덕으로 당신 경기도지사가 됐지, 당신 힘으로, 당신 능력으로, 당신의 평판으로 그거 될 수 있었겠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김동연은 아주 배신자입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지금 저기 정치를 해가지고 아이고, 김경수 전 지사님, 제가 김경수 전 지사님이라면은 민주당 분란을 독려하는 듯한 윤석열의 복권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한다,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의 아닌가요? 친문들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권을 내준 것만으로도 정말 역사의 죄인들이에요. 친문은 문재인도 포함해서. 네. 김경수를 사면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에. 그래놓고 이젠 윤석열이 가게 만들었네. 윤석열도 친문인가 보다 보니까. 정권 내주고 효능감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박짓만 했고, 결국 우리 당대표 잡아가라 하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고, 당신들한테 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초저녁에 구라로 드러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이 될 겁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정말 시대의 코미디가 된 책제목 이야기. 오늘 아침에 뉴라이트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다시 한번 아프게 복귀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직까지도 문재인에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고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나이부함이.